여러분 지금 유튜브고 뭐 포털 뉴스 댓글창이 그야말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선관위 출입을 제한하거나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로는 반사회적 행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론을 정조준해서 반사회적 행태라는 초강수 단어까지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민심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법치주의 확립이다라는 의견과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겁박하는 거냐라는 의견으로 쫙 갈려져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오늘 대본 없이 그냥 말하듯이 편하게 썰을 풀어볼 건데요. 도대체 정부는 왜 이 시점에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냈고 또 반대편 여론은 왜 이토록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지 아주 객관적인 시선에서 팩트만 쏙쏙 골라 짚어드릴게요. 귀 쫑긋 세우고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정부의 시선입니다. 대통령이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는지 그 배경을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선거가 끝난 뒤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관위 앞에서 혹은 올림픽 공원 앞에서 거센 시위가 이어졌고 선관위 직원들이나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물리적 충돌 위험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걸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국가 시스템 보호라는 명목으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관이라는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시위이자 체제 위협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의혹이 있어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해야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선을 넘었다는 시각인 거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의 언어를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감정이나 진영 논리에 휩쓸려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음모론이 확산되면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진다는 통치권자로서의 현실적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반발하는 민심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보면은 법을 논하기 전에 신뢰부터 조라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까요? 이분들의 논리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반발은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범죄자나 반사회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태도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댓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젊은 2030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걸 무조건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마라. 이들의 주장은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국민이 단 1%의 의심도 갖지 않게끔 선거 제도를 더 투명하게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가깝거든요. 당일 투표나 100% 수개표 같은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죠.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걸고 넘어지는 여론이에요. 현재 여러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법과 원칙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인데요. 본인은 재판을 미루거나 법망을 피해간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국민의 목소리에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느냐라는 감정적 반발이 아주 강하게 지금 엄청 세게 댓글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져올 정치권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이슈는 단순히 부정선거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섰거든요. 완전히 정치적 게임이 된 거고 정치적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정부 여당의 핵심 논리는 국가 시스템 수호 및 불법 행위 엄단이지만 윤어게인이나 야당 및 그리고 2030 젊은 층에서는 국민 겁박을 중단하라. 그리고 선거 제도 개선 요구, 당일 투표라든지 재검표 요구를 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불법 시위 프레임을 씌워 강경 진압 기조로 돌아서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파 세력이나 야당 내 강성파들은 이를 국민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건 대통령 당신이다라며 탄핵이나 정권 퇴진 운동에 불씨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커요. 그야말로 출구 없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셈이에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폭탄 발언과 이에 격렬하게 부딪히는 민심의 충돌을 양쪽 입장에서 담백하게 짚어봤어요. 정부의 말대로 법치와 국가 시스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왜 국민들이 국가 기관을 이토록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소통이 빠진 강경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의혹이 있어도 폭력적이거나 선을 넘는 시위 방식은 대중과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점도 엄연한 팩트죠. 결국 이 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이제 온전히 정치권과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강성 대 강성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굽히지 않을 거고 이제는 강경 진압으로 나설 거고 거기다가 장동혁 체제에서는 끝까지 이거를 물어뜯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다 지금 정치적 계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두 명 다 지면 안 되는 게임이 됐어요.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져야 되는 이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풀 게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민 목소리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엄청나게 이상하게 된 거죠. 정치권이 같이 붙으면서 강대강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강대강으로 계속적으로 치열한 정치적 게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